미영아, 너는 너무 예민하다. 예전에는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대충 키워도 애들 다 건강했어. 유난 좀 떨지 마라. 정보 홍수 속에서 넘쳐나는 육아 지식과 오랜 연륜에서 우러나온 경험이 충돌하는 곳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육아 방식이 서로 강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엔 위험한 실수로 이어졌죠. 사랑과 안전 사이에서 엇갈린 두 여자의 고집은 과연 한 아이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영은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거실 한가운데 어지럽게 놓인 아기띠와 장난감, 바운서 등의 육아 용품들은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육아의 무게와 복잡하고 불안한 심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커리어는 이제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승진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생후 6개월 된 아들 민준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미영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믿을 만한 개인 도우미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영은 남편 박준영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합리적인 답을 찾기 어려웠다. 친정 부모님은 멀리 지방에 계셨고 준영의 회사 스케줄도 유연하지 못했다. 미영은 결국 직장과 육아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선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육아와 커리어를 병행하는 워킹맘의 삶은 이미 미영의 주변에서도 흔했지만 현실적인 돌봄 문제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졌다. 매일 밤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혹시 내가 직장을 계속 다녀서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녀는 준영에게 진지하게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준영은 미영의 능력과 사회생활에 대한 열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쉽사리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마련하고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현실적인 부담감도 미영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불안감은 미영의 일상 전체를 잠식해 들어갔다. 그녀는 평소 완벽함을 추구하던 성격이었기에 돌봄 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는 사실 자체가 큰 스트레스였다. 그녀는 육아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전전했지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욱 혼란스러워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안정적인 복직이 불가능함을 절감했다. 미영이 복직 문제로 고심하며 힘들어하던 어느 주말 오후 시어머니 최정숙 여사가 집을 방문했다. 정숙 여사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으며 미영의 어깨를 다독였다. 잠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미영과 차를 마시던 정숙 여사가 뜻밖의 제안을 꺼냈다. 미영아, 내 복직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서. 복직해라. 민준이는 내가 맡아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은 심장이 크게 울리는 것을 느꼈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제안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혹은 벼랑 끝에서 발견한 구원의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정숙 여사는 이미 아들 준영을 훌륭하게 키워낸 베테랑이었다. 특히 시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는 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신감은 단단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숙 여사는 미영에게 과거 자신의 육아 경험을 이야기하며 민준이를 돌보는 일에 대해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 안심시켰다. 미영은 감격스러웠다. 시어머니의 도움은 단순히 육아 노동력을 지원받는 것을 넘어 미영이 경력 단절의 위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생명줄과 같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깊은 배려와
희생적인 결정에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남편 준영 역시 어머니의 결단에 깊이 안도하며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거듭 전했다. 정숙 여사는 내 손주 내가 돌보는 게 당연하지. 엄마가 마음 편히 일해야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법이다. 라고 말하며 미영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 주었다. 그 순간 미영은 시어머니의 넓은 마음과 헌신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이 집의 평화와 미영 자신의 미래가 시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그동안 짓누르던 모든 불안감을 털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숙 여사의 도움 결정 후 미영은 마음 편히 복직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육아 방식에 대해 일절 의문을 품지 않았다. 정숙 여사는 수십 년 전의 경험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서 있었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노하우와 연륜을 믿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미영 자신보다 시어머니가 훨씬 더 능숙하고 자신은 그저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육아 보조 역할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숙 여사는 민준이를 돌보는 일에 대해 열정적이었고 아침 일찍 미영의 집으로 와서 민준이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젖병을 소독하는 등 모든 육아 전반을 도맡아 했다. 미영은 출근 후에도 시어머니에게 감사를 담은 문자를 잊지 않고 보냈고 퇴근 후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준비하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했다. 그녀의 마음은 시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중과 무한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직장 동료들에게 시어머니 자랑을 끊임없이 했다. 우리 시어머니 덕분에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 역시 손주 사랑은 특별한 것 같아. 예전 방식이긴 해도 아이를 튼튼하게 키우는 데는 최고이신 것 같아.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존재는 가정의 평화와 자신의 커리어를 모두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았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전통적인 육아 방식이 아이를 튼튼하게 키우는 비결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육아 방식을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시어머니께 일임했다. 이 완벽한 협력 체제는 미영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주었다. 미영은 완벽한 해결책을 찾았다는 안도감 속에서 성공적인 복직을 맞았다. 그녀의 삶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직장에서의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시어머니의 도움 덕분에 그녀는 일과 육아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은 듯했다. 그러나 미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와 시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 그리고 육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 미영에게 먼 이야기였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예전 방식이 자신의 요즘 방식과 충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시어머니의 경험과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육아에 대한 과학적 접근법과 정서적 중요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 이 서로 다른 방식들이 작은 손주를 사이에 두고 언젠가는 날카로운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는 갈등의 씨앗은 그들의 행복한 일상 깊숙한 곳에 조용히 묻혀 있었다. 미영은 그저 시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며 앞으로 펼쳐질 평화로운 워킹맘의 삶만을 꿈꾸었다. 그녀는 아직 서로 다른 세대의 육아 방식이 가진 견고한 벽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시대의 간극은 곧 두 사람의 심리적 거리로 이어질 참이었다. 미영은 자신의 육아 방식에 대해
시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미영이 복직하고 한 달이 지나자 완벽해 보였던 육아지원 시스템에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들이었다. 미영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 정숙 여사는 민준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집안 곳곳에는 미영이 정한 육아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흔적들이 눈에 띄었다. 미영은 이유식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정량만 주고 간식은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가끔 민준이의 침대에 묻어있는 미세한 쌀 과자 부스러기를 발견하곤 했다. 또한 정숙 여사는 민준이에게 따뜻한 물 대신 보리차는 약이다라며 보리차를 종종 먹였고 미영이 새로 구입해둔 유기농 세정제 대신 코끝을 찌르는 강력한 향이 나는 일반 세정제로 젖병과 장난감을 세척하고 있었다. 미영은 처음에는 이러한 차이를 세대 차이에서 오는 귀여운 실수로 넘기려 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지적하는 것은 배은망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서 미영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육아 관련 서적과 소아과 의사의 조언을 철저히 따르고 있었고 민준이의 발달 상황에 맞춘 과학적인 육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방식은 철저히 경험과 예전의 관습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미영은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돌보는 방식이 나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요즘 세상의 육아 흐름과는 맞지 않아 아이가 해를 입을까봐 두려웠다. 이 미묘한 간극은 미영의 불안을 점점 더 키워나갔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과 아이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엄마의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준이의 울음과 이유식 진행 속도였다. 미영은 아동심리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민준이가 울 때마다 바로 안아주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주려고 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세상에 대한 신뢰와 독립심을 동시에 기르기를 바랐다. 하지만 정숙 여사는 민준이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가 안아줘야지. 라며 즉시 품에 안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 정숙 여사에게 아이를 울리는 것은 죄악이나 마찬가지였다. 울음을 즉시 달래주는 것은 당연한 사랑의 표현이자 모성이었다. 시어머니는 미영에게 애미가 돼서 우는 애를 왜 그냥 놔둬. 바로 안아줘야지. 라며 나무랐다. 미영은 이 방식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요즘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이유식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영은 민준이의 원령과 소화 능력에 맞춘 단계별 이유식을 고집했다. 쌀 미음부터 시작해 알레르기 반응을 살피며 야채 하나씩 첨가하는 신중한 접근법이었다. 그러나 정숙 여사는 민준이가 이유식을 잘 먹는 것을 보자마자 잘 먹으면 됐지. 라며 쌀 미음에 고기 육수나 다양한 채소를 섞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밥에 물 말아서도 먹였는데 뭘. 잘 먹고 살찌는 게 최고야. 시어머니의 눈에는 미영의 방식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유난스럽게 보였다. 정숙 여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잘 먹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미영의 과학적 육아법과 시어머니의 경험적 육아법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두꺼운 벽이 존재했다. 결국 미영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요즘 방식의 중요성을 설명하려 했다. 퇴근 후 미영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앞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소아과 전문의의 인터뷰 영상이나 육아 잡지의 기사를 보여주었다. 어머님,
요즘은 아이가 울 때 바로 안아주지 않고 잠시 지켜보는 것도 정서 발달에 좋대요. 그리고 이유식도 혹시 모를 알레르기 때문에 재료를 천천히 늘리는 게 원칙이래요. 미영은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정숙 여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정숙 여사는 미영의 스마트폰 화면을 슬쩍 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 사는 이치가 바뀌겠니? 나는 준영이 키울 때도 이렇게 했어. 내가 뭘 몰라서 그래. 세상은 맨날 뭐가 좋다, 나쁘다 시끄럽지만 중요한 건 애를 정성으로 돌보는 거야. 책만 보고 애 키우는 게 아니다. 정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미영의 입장에서 정숙 여사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벽처럼 느껴졌다. 반면 정숙 여사에게 미영은 책만 보고 유난 떠는 예민한 엄마로 비쳤다. 미영이 다시 설명하려 하자 정숙 여사는 대화를 단절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세대 간의 깊은 이해 부족으로 인한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고 미영은 시어머니의 헌신에 감사하면서도 불안에 떨었다. 미영은 자신의 육아 방식이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임을 이해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했지만 그 사랑이 아이의 발달에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시어머니가 낮 동안 민준이를 어떻게 돌봤을지 불안감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육아 방식의 차이를 넘어 며느리의 권위와 결정권을 시어머니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확대되었다. 미영은 자신이 이 집에서 민준이의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렸다. 갈등의 씨앗은 이제 서서히 껍질을 깨고 나와 현실적인 불편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두 세대의 육아 철학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미영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고부간의 평화는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다. 미영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세대와 경험의 벽을 허물지 못하면 결국 아이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육아 방식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시도는 번번이 경험이라는 견고한 벽에 부딪혔다. 미영은 남편 준영에게 받은 유기농 세정제 대신 시어머니가 가져온 강력한 향이 나는 일반 세정제로 젖병과 장난감이 세척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 미영은 직장에서는 논리와 데이터로 무장한 유능한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집에서는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육아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무력한 며느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육아 관련 최신 연구 결과와 소아과 의사의 조언을 정리하는 일에 매달렸다. 잠들지 않고 자료를 찾아보는 행위는 아이를 위한 행동이기 이전에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논리적으로 지지 않기 위한 무기를 마련하는 절박한 노력에 가까웠다.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어머님, 요즘 아기 용품은 면역력 때문에 향이 강한 세제보다는 중성 세제나 친환경 세제를 쓰라고 권장하더라고요. 특히 아기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이나 장난감은 성분을 더 따져야 한대요. 전문가들이 요즘 환경 오염 때문에 아이들이 더 민감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경험을 깎아내리지 않으려
모든 정보를 전문가들이 그렇다는 식으로 전달하며 책임을 전문가에게 돌렸다. 하지만 정숙 여사는 미영이 제시하는 요즘 방식에 대해 단호하고 확고한 방어 태세를 취했다. 정숙 여사에게는 내가 아들 키울 때도 그랬다는 확신과 손으로 직접 깨끗하게 닦으면 그만이라는 경험적 진리가 있었다. 그녀는 미영의 설명을 시대의 유행이나 과도한 걱정으로 치부했다. 그녀는 며느리의 불안을 진지한 염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영이 아무리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도 정숙 여사의 반응은 늘 한결같았다. 미영아, 너는 너무 예민하다. 준영이도 내가 그렇게 키웠어. 예전에는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대충 키워도 애들 다 건강했어. 유난 좀 떨지 마라. 내가 책 내용에 너무 갇혀 사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미영의 노력을 예민함이라는 단어로 쉽게 넘겨버렸다. 이 예민하다는 단어는 미영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다. 이는 미영이 아이를 위한 합리적인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비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정숙 여사는 미영에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이를 건강하게 키운 경험만 있으면 충분하며 새로운 지식이나 방식은 필요 없다고 은연중에 강요했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이러한 태도에서 자신이 엄마로서 가지는 권위와 지식이 완벽하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절망감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미영이 개월수에 맞게 구비해둔 유기농 퓨레 대신 직접 끓여 식힌 사골 국물을 민준이의 이유식에 섞기 시작했다. 뼈가 튼튼해야지. 사골 국물만 한 보약이 어디 있니? 내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애를 굶길 수는 없지 않니? 시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을 헌신과 보양으로 포장했다. 미영은 민준이의 신장 기능과 소화 능력을 고려해 염분과 단백질 조절이 필요하다는 요즘 의학 지식을 설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전문가보다 더 애를 잘 안다. 는 태도로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정숙 여사의 태도는 미영에게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잔소리만 한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다. 미영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 점점 지쳐갔고 시어머니의 헌신에 대한 감사함마저 원망과 억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감사 대신 자신의 육아 원칙을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움에 스트레스만 쌓여갔다. 대화는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미영이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제가 민준이 엄마예요. 제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죠. 제가 유난 떠는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환경도 식재료도 달라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발 제 불안감을 이해해 주세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절망과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정숙 여사도 한사코 지지 않았다. 내가 내 아들 봐주는 게 그리 못마땅하니? 준영이도 내가 잘만 키워놨는데 내가 내 손주를 해코지라도 한다는 거니? 너는 나한테 감사할 줄을 알아야지. 정숙 여사는 미영의 과학적 근거 대신 감정적인 헌신과 과거의 공로를 내세웠다. 논리 대신 감정 섞인 대화만이 오고 가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고부 갈등은 자연스레 남편 준영에게 전가되었다. 미영은 퇴근 후 준영에게 그날 있었던 모든 갈등 상황을 호소했고 준영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중립을 지켰다. 준영은 미영에게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엄마도 민준이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라고 했지만 정작 시어머니에게는 엄마, 미영이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라며 두루뭉술하게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준영의 책임 회피적인 태도는 미영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영은 남편조차 나의 육아 방식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을 느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면서 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무거운 침묵과 눈치를 살피는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미영은 집안에서 마치 고립된 섬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가족 분위기는 급격히 무거워졌다. 미영은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돌아와서도 집에서 또 다른 심리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점점 지쳐만 갔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미영의 심리적 소진을 가속화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민준이의 엄마로서의 결정권을 상실했고 자신의 존재가 시어머니의 육아를 보조하는 사람 이상이 되지 못한다는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헌신에 감사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과 아이를 자신의 방식대로 키우고 싶은 본능 사이에서 고통받았다. 이 딜레마는 미영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미영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돌볼까? 아니면 시어머니께 이제 그만 쉬시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릴 용기를 낼까? 하지만 그 어떤 결정도 시어머니의 헌신과 체면을 무시하는 일이 될까봐 두려웠다. 미영은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훔쳤다. 갈등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이는 해결이 아닌 폭발 직전 잠깐의 억압일 뿐이었다. 미영은 이 외로운 싸움에서 희생자가 된 것 같았고 가족 모두가 불행해지는 이 상황을 막을 돌파구가 절실했다. 그녀는 자신과 시어머니의 방식 중 무엇이 더 안전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고부간의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지 며칠이 지났다. 민준이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던 미영은 복직 후에도 매일 밤 민준이의 이유식 재료를 점검하고 시어머니에게 간곡히 새로운 식재료는 반드시 상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불안감을 달랬다. 미영은 출근 전 냉장고 문에 새로운 재료 투입 금지라는 포스트잇까지 붙여두었다. 그녀는 이 메모가 시어머니의 경험이라는 단단한 벽을 막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정숙 여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경험을 무시당했다는 서운함과 함께 내 방식대로 키워도 아무 문제 없다는 고집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미영이 유난스럽게 이유식 재료를 통제하는 것이 못마땅했고 민준이가 너무 마른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에 영양을 보충해주고 싶은 할머니의 본능적인 욕구를 억누르기 어려웠다. 정숙 여사에게 미영의 경고는 자신을 불신하는 행위로만 해석되었다. 마침내 시어머니의 경험과 며느리의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다. 미영이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던 화요일 오후였다. 정숙 여사는 민준이에게 특별한 보양식을 먹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새우를 발견했다. 단백질이 풍부하니 얼마나 좋겠어? 예전에는 돌도 안 된 애들도 새우젓까지 먹였는데. 정숙 여사는 미영의 알레르기 테스트는 하나씩 천천히라는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녀에게는 민준이가 잘 먹고 튼튼해지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미영의 육아 방식은 아이를 너무 약하게 키우는 것 같아 늘 불만이었다. 정숙 여사는 새우를 정성껏 갈아 이유식에 섞었다. 평소보다 진한 이유식을 민준이가 잘 받아먹는 모습을 보고 흡족해하며 미영에게 보낼 할머니표 특식 성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찍어두었다. 그녀는 이 행동이 며느리에 대한 통제가 아닌 손주를 향한 극진한 사랑과 헌신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겠다는 오만한 자부심이 있었다. 새우 이유식을 먹은 지 채 10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정숙 여사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민준이는 갑자기 크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례가 들린 줄 알고 등을 토닥였지만 상황은 급변했다. 민준이의 얼굴과 목 주변 피부가 순식간에 붉은 두드러기로 뒤덮였다. 두드러기는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정숙 여사는 처음에는 단순히 더워서 생긴 열꽃이라고 생각하고 민준이를 안아 달랬다. 그러나 민준이의 기침이 멈추지 않고 눈두덩이와 입술이 눈에 띄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는 숨쉬기가 힘든지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며 격하게 몸을 비틀었다. 정숙 여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새우 때문인가? 설마. 민준이의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정숙 여사는 공포에 질렸다. 자신의 단 한 번의 고집이 자신의 수십 년 육아 경험에 대한 오만한 확신이 가장 사랑하는 손주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이러다 잘못되면 미영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정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미영은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녀는 119에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아이는 점점 더 힘들어했다. 그녀는 결국 다급하게 민준이를 안고 현관문을 열어 이웃집으로 향했다. 도와주세요. 우리 민준이가 숨을 못 쉬어요. 절규에 가까운 정숙 여사의 목소리를 듣고 근처에 살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달려왔다. 이웃 아주머니는 민준이의 상태를 보고는 지체 없이 정숙 여사를 재촉하며 즉시 택시를 잡아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정숙 여사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내가 내 손주를 해쳤다는 죄책감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수십 년 육아 경험에 대한 자신감은 이 순간 산산조각 났고 미영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치며 그녀를 더욱 짓눌렀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는 격리되어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즉각 중증 알레르기 반응임을 진단하고 응급 처치를 시행했다. 민준이의 상태는 다행히 빠르게 안정되었지만 의사는 정숙 여사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아이의 호흡기가 좁아지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6개월 아이에게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절대 검증 없이 먹이시면 안 됩니다. 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의사의 차가운 진단은 정숙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회의를 마친 미영은 뒤늦게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왔다. 민준이의 침대에 꽂힌 수액 주사와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미영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정숙 여사는 응급실 문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죄인처럼 서 있었다. 미영은 시어머니를 향해 분노를 터뜨릴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외면한 채 의사에게서 상황 설명을 들었다. 미영은 의사가 건넨 알레르기 유발 원인 물질이 새우라는 메모를 읽고는 그제야 이 모든 사태가 시어머니에 잘 먹여야 한다는 고집 때문에 발생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어렸다. 그녀의 수많은 경고와 노력이 무시당한 결과는 가장 소중한 아이의 생명 위협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 사건은 고부 갈등의 본질을 누가 옳고 그르냐는 감정적인 싸움에서 아이의 안전이라는 절대적인 문제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시어머니 정숙 여사는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수십 년 육아 경험은 단 한 번의 실수 앞에서 무너졌고 그녀는 자신의 방식이 아이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정숙 여사는 그날 이후 미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굳은 입술은 죄책감과 후회로 굳게 닫혔다.
그녀는 미영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고 손주를 대하는 태도에 깊은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미영의 마음속 분노는 이제 슬픔과 외로움으로 변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결국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지식 앞에서는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미영은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보다는 가족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냉정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 사건은 미영에게 육아 결정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냉철한 사명감을 심어주었다. 두 사람은 한 병실 안에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가장 두꺼운 심리적 장벽이 생겼다.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지만 동시에 서로를 인정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절실한 계기를 마련했다. 미영은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해 가족 모두가 변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엄마의 권위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알레르기 사건 이후 미영과 정숙 여사 사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드리워졌다. 민준이는 퇴원했지만 미영은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육아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정숙 여사 역시 미영의 눈치를 살폈고 스스로도 깊은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아이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극단적인 사건은 두 사람에게 갈등의 본질이 감정 싸움이나 고집이 아니라 시대의 간극과 정보의 부재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잔혹한 촉매제가 되었다. 가정 내의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그 무거움 속에는 변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가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후 정숙 여사는 용기를 내어 미영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는 평소 완벽했던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미영에게 사과했다. 미영아, 내가 미안하다. 내 고집이 민준이를 위험하게 만들었어. 내가 너보다 민준이를 더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내 오만이었단다. 내 불안을 예민함으로 치부해서 정말 미안하다. 정숙 여사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눈물이 가득했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가 일시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미영은 차마 시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정숙 여사가 누구보다 민준이를 아끼고 사랑했음을 알았기에 그 사랑이 빚어낸 비극적인 실수임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다. 이전까지는 갈등 상황에서만 마주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화해와 이해를 위한 대화의 자리가 되었다. 대화는 매우 조심스럽고 느리게 진행되었다. 미영은 시어머니에게 이번 알레르기 사건을 포함해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과 좌절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머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지만 육아 정보는 아이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여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놀랍게도 정숙 여사는 더 이상 미영의 설명을 예민함이나 유난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그녀의 수십 년 경험은 객관적인 안전이라는 새로운 기준 앞에서 무력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정숙 여사는 미영에게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미영이 그동안 보여주려 했던 소아과 의사의 영상이나 영유아 발달 자료를 직접 찾아보겠다며 미영의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정숙 여사의 태도 변화는 놀라웠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허물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세대 간의 완고한 벽이 비로소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정숙 여사는 미영이 알려준 대로 민준이에게 줄 이유식 재료 하나하나를 꼼꼼한 체크리스트와 함께 미영과 상의했고, 미영이 아이의 정서 발달을 위해 주장했던 올 때 바로 안아주지 않고 잠시 지켜보는 육아 방식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미영의 육아 방식을 단순히 책상 물림이 아닌 아이를 위한 배려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미영 역시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았다. 미영은 그동안 시어머니의 경험 자체를 틀린 것으로 치부하고 오직 최신 정보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오만함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시어머니의 방식 중에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 즉 정성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있었다. 미영은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어머님의 경험을 너무 쉽게 무시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아이를 향한 정성과 사랑은 어떤 최신 육아 정보보다 중요해요. 앞으로는 어머님의 경험과 제가 아는 정보를 잘 섞어서 우리 민준이에게 가장 좋은 방식을 함께 찾아봐요. 제가 모르는 살림의 지혜도 어머님께 많이 배울게요. 미영은 시어머니의 연륜을 아이를 튼튼하게 키운 지혜로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세대가 가진 장점을 인정하며 육아의 균형을 찾아갔다. 정숙 여사는 안전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였고, 미영은 정성이라는 시어머니의 가치를 존중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갈등은 세대 간의 이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승화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알레르기 사건은 그들의 가정을 위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통로가 되었다. 미영은 시어머니와 육아 계획을 공유하고, 정숙 여사는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미영의 의견을 존중하며 민준이를 돌봤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숨겨진 불만이나 경계하는 눈빛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민준이의 이유식을 준비할 때마다 미영이 보내준 알레르기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확인했고, 미영은 퇴근 후 시어머니에게 오늘 민준이와 함께 놀아주신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했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민준이는 이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따뜻하고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엄마의 정확하고 과학적인 돌봄이 결합되면서 민준이는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고부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미영은 직장과 육아 모두에서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불안과 긴장이 감도는 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이 불행했던 경험을 통해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인 고집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 알레르기 사건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민준이는 이제 두 다리로 온 집안을 활보하는 건강하고 쾌활한 아이로 자랐다. 이 평화로운 일상은 두 세대 여성의 고통과 성장,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이해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의 무거운 침묵과 긴장 대신 할머니의 정감 어린 웃음소리와 엄마의 따뜻한 설명이 섞여 조화로운 일상을 만들어냈다. 시어머니 정숙 여사의 변화는 기적에 가까웠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그녀는 미영이 알려준 육아 정보를 꼼꼼히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혀 육아 관련 전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고개를 젓기도 했지만 민준이의 안전을 생각하며 끝까지 영상을 시청했다. 특히 아이의 음식에 대해서는 미영에게 혹시 이건 괜찮니? 내가 보기에 어떤 것 같으냐? 하고 먼저 물어보는 조심성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고집이 손주에게 끼칠 수 있는 위협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이제는 안전이라는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배웠다. 그녀의 사랑은 예전처럼 뜨겁고 본능적이었지만 이제는 이성과 정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져 훨씬 정갈하고 안전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경험이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며느리 미영 역시 크게 변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헌신을 더 이상 갈등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식 전체를 부정하는 대신 그 속에 담긴 따뜻하고 깊은 정서적 유대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미영은 퇴근 후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무릎에 앉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정성껏 등을 토닥여 재우는 모습을 보며 엄마가 줄 수 없는 할머니의 특별한 사랑과 깊은 정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옛 방식 중 안전에 문제가 없는 부분은 기꺼이 수용했고 때로는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민준이에게 염분 조절을 철저히 한 따뜻한 국물 요리를 해주는 등 균형 잡힌 육아를 실천했다.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를 육아의 파트너이자 가정을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어른으로 진심으로 존경했다. 미영은 매일 저녁 시어머니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 감사함은 정숙 여사의 고독했던 마음을 녹였다. 남편 준영은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가장한 회피를 하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의 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어머니에게는 미영의 불안을 최신 의학 정보로 설명했고 아내에게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속마음을 전달하는 진정한 가족의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는 민준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권위와 할머니의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안정감이라고 선언하며 가족 모두를 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들의 가정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다투는 전쟁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준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협력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어느 주말 오후 미영은 정숙 여사와 함께 집 근처 공원에서 민준이가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정을 듬뿍 받고 자랐고 엄마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했다. 미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세대를 뛰어넘은 이해와 존중이라는 단단한 약속이 쥐어져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간극 때문에 고통받는 이 땅의 많은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헌신뿐 아니라 서로의 세대가 가진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됨을 보여주는 따뜻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그들의 집에는 이제 웃음소리와 함께 세대 간의 깊은 존중이라는 평화가 영원히 내려앉았다.